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탄핵 선고 일정이 이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뭐 선입 선출 먼저 들어간 사람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먼저인데 한덕수 총리가 이제 먼저 됐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지금 태클을 걸고 있죠. 진심 어린 태클인지 아니면 짐짓 태클 거는 척 하는지는 나중에 결과를 봐야 합니다. 선입 선출이라고는 해도요. 변론을 한덕수 총리가 먼저 끝냈죠. 한 번에 끝내버렸죠. 그래서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지금 발생하는데요. 한덕수는 24일, 이재명은 26일입니다. 2심 선고. 최상목은 지금 저들이 탄핵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 선고합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주된 쟁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최상목 탄핵한다 그러는데 한덕수 총리가 월요일 날 기각이나 각하가 되어서 이제 원대 복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최상목은 자동적으로 저거 대행 딱지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꼬리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탄핵할 필요도 없거든. 그런데 민주당이 그러면 헌재가 이런 발표를 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타임 스케줄을 갖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주당이 그러면 헌재하고 지금 뿌라치가 지금 없다, 끊겼다라고 저도 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결과적으로. 근데 아직은 속단은 이럽니다. 워낙 지금 여기에는 꼼수 혹은요 어떤 위장 카드가 들어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간단하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를 먼저 하는 이유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뭐 먼저 끝났으니까 변론이 먼저 한다라고 이제 보면 제일 간단한 논리인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덕수는 임명을 하지 않았던 헌법재판관 2명, 3명 중에 2명 최상목이가 임명했죠. 마한여기를 빼고 두 사람을 임명했잖아요. 한덕수가 만일에 기각이 되어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뭐 각하가 되든 기각이 되든 직무 복귀하게 되면은 그러면 위헌이 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상목의 그 헌법적 신분이 그게 애매해집니다. 그러면 최상목이가 임명한 두 사람의 그 이제 신분이 문제가 돼요. 그 정당성을 어느 정도 상실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벌써 들어가서 탄핵 변론 뭐 많이 했잖아요, 벌써. 이미 헌법재판관으로서 활동을 개시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중대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뭐 인용되지 않고 원대 복귀하게 되면은 그 후에 절차적 문제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중대한 어떤 변수가 터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가 되겠죠. 기각돼서 오게 되면은 오히려. 얼핏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은요, 40여기까지를 지금 임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덕수가 돌아오게 되면은, 한덕수 후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상목이가 임명한 두 사람도 이게 애매한 사람들이 된다고요. 과연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헌법적 자격이 있느냐를 놓고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두 사람이 무효가 되면은 6인 체제로 그냥 줄어들겠죠. 6인이 되면 심리는 할 수 있지만 선고를 못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요. 이상하다. 그러면 한덕수가 각하나 기각될 것으로 다들 생각하잖아요. 한덕수는 뭐 잘못한 것도 별로 없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뻘짓을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최상목이 탄핵을 하겠다라고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고 지금 그동안 수순을 밟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한덕수 선고일이 딱 터지니까 이상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가 기각이나 각하가 아니고 인용이 됐을 때, 인용. 그러면 그대로 가잖아요, 그대로. 지금 그대로거든요. 그대로 상태에서 저들이 최상목 탄핵 카드를 그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최상목이도 날려버리는 거지. 그리고 이주호를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마한혁을 임명하는 그걸 압박한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지금 한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주호를 믿기 어렵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전력도 그렇고 중국하고도 뭐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더라고요. 이 이주호가. 그래서 민주당에서 뭔가 이렇게 공작을 벌여놓은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한덕수는 기각이 확실하니까 대통령도 기각이다. 이 논리를 펴는 우파 유튜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고요. 훨씬 복잡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그래 한덕수를 보면은 저는 기각이나 각하로 돌아온다라고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했었지만 민주당이 이런 걸 하나도 몰랐다면은 사실 맞아요. 그 이야기가 맞을 수가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지금 거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에 2명은 뭐 형제, 뭐 인척, 뭐 이런 걸로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정보가 새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사실은. 그들이 입을 딱 닫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글쎄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SNS에 박범계의 SNS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박범계가 기자단 공지라면서요. X 같습니다. X. 트위터 X. 선거기 알림이라고 하면서 2024 헌나9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 3월 24 월요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취재와 촬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드림 이러면서요. 끝에 안개가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요거 지금 제가 그대로 읽었는데요. 글씨는 여러분이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미묘한 느낌을 줍니다. 안개가 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선고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볼멘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뭔가 태클 거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박범계 이 SNS는 기자들에게 지금 던지는 SNS인데 안개가 그치고 있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자, 아무튼 그래서 민주당은 알고 있으면서 이 진즉 이런 식으로 뚱을 치는 건가 이런 어떤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100% 각하다 기각이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는 유튜브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게 아닐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 모골이 송연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한덕수를 인용시켜 놓고 그래서 지금 추가로 임명된 2명 있잖아요. 정계선하고 그 국민의힘에서 올려보낸 이름 인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이 사람 조한창 요 2사람이 최근에 이제 늦게 이제 됐는데요. 이 2사람의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인용을 통해서. 그걸 인용해 버리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최상목이만 처리해 버리고 그리고 이제 후임에 이주호를 끌어들여 가지고 마한혁을 임명한다. 이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저들이 만일에 최상목 탄핵 카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이 정도 되면 철회를 해야 되거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둬들였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조선일보 여기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한 민주당 그런데 갑자기 헌재가 한덕수 24일 선고를 발표하자 헛스윙 헛발질 뭐 이렇게 지금 제목은 뽑았죠. 그렇지만 이것만이 다가 아닐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갑자기 최상목 카드를 저들이 탄핵 처리를 하지 않는 한 한덕수 최상목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전부 최상목이가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그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함께 가는 분들은 그걸 거론할 겁니다. 한덕수가 만일에 기각이 되어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최상목이 임명한 2사람도 무효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한덕수가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글쎄요. 뭐 그냥 흘려 듣기에는 찝찝하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재명이가 26일 날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선고. 그런데 이게 검찰 측에서 공소장을 또 변경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었죠. 그 2심 재판부 이제 판사가 그 검찰이 올린 그 공소장을 자기가 10번이나 읽어봤는데 거기서 검찰이 주장하는 요지가 뭔지를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그게 이제 김문기 씨 관련한 그 이야기인데요. 그래 검찰의 주장이 무리하다, 억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식으로 공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부랴부랴 그걸 공소장을 변경을 했었죠. 그런 일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2심 재판 이건 만만치 않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기 3명이 지금 판사 아닙니까? 1명은 주심이고 2사람은 배석인데 2사람이 이 극자 혹은 뭐 마흔역이나 저 정계성 같은 그런 부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그 이재명이가 만일에 정말 거기서 100만 원 미만이 되겠죠. 100만 원부터가 딱 걸리니까요. 99만 원 이하로 만일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혹은 뭐 무죄가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어떤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사태가 만일에 온다 치면은요. 이거는 뭐 판이 그냥 완전히 그냥 굳어지는 겁니다. 특정한 정치 세력 중심으로 가버리겠죠. 그럴 가능성도 저쪽에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우파에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전혀 이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들은요. 이재명의 그 공직선거법 재판 그 자체를 위헌이다라고 보고 뭐 저거 지금 헌법재판소에 뭐 또 신청을 해놨어. 그걸 갖고 또. 거기에 대한 판결도 나중에 또 나올 거라고요. 아무튼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과연 그날 사망 당하는 날인가, 기사 회생하는 날인가, 이제 그것을 결정하는 날이 26일이다. 자 이렇게 되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 선고가 있느냐? 뭐 그냥 두루뭉실하게 다음 주 후반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언론에서는. 근데 그 말도 정확치 않아요. 다음 주 후반이 될지 다음 주 초가 될지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후반에 가게 되면 금요일을 말하는데 보통 금요일 선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헌재로서는. 그 헌재 주변에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특정한 쪽으로 결론이 딱 나버리면 반대쪽에서는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라도 터질 듯한 어떤 분위기 기세 아닙니까? 그래서 헌재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굴린다 그러면은 아무리 경찰 병력이 많이 와 있다 해도 어떤 마찰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반이 아니고 주말이 아니고 주말에 가까운 금요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도요. 월화수 목 가운데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으면은 월 아니면 화 이재명보다 빨리 하거나 아니면 이재명하고 같이 수요일에 하거나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진단도 있죠. 아니면 그 다음 주로 넘어간다. 그 다음 주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4월로 가는 거죠. 4월로. 그래서 4월 초에 문영배 이미선이가 퇴임하기 전에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그런 식으로 뭐 던져놓고 나올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문영배 이미선이가 지금 판을 잃고 면피하려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냥 퇴임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아직 약한 주장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극소수의 의견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한덕수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 연결된 이 고리들이 전부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재명, 최상목 전부 민주당이 어떤 판을 짜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이 짠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럴 힘이 없어요. 국민의힘은. 그리고 한덕수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꼭 해야 될 것이 한덕수는 다 우리가 다 기각이다 각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인용이 될 가능성도 사실은 조금은 있는 게 그때 당시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을 무장 해제시켜 놓고 탄핵시켜 놓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한덕수 한동훈이가 둘이가 국정 공동 운영체 비슷한 걸 만들어서 설쳤잖아요. 한동훈이 이제 주축이었지. 그게 헌법에 없는 거거든. 그게 위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 보면 한동훈이가 또 그것이 톡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또 위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리고 저들의 주장을 이제 갖고 오게 되면은 물론 저 국회 측의 주장이죠. 보면은 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걸 거부했다라고 저들이 주장하잖아요. 사실 한덕수 총리는 거부했다라기보다는 여야 합의가 안 된 것은 임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걸 갖고 저들이 또 헌법재판관 구성권을 뭐 침해했다라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걸 또 위헌으로 걸고 있습니다. 그 두 개가 가장 커요. 그걸 만일에 헌재가요 위헌으로 보게 되면은 한덕수도 사실 인용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면 한덕수가 인용되게 되면은 그러면 최상목이가 남잖아요. 그 최상목에 대해서 그대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마은혁을 임명하기 위해서 탄핵시키고 2조로 넘긴다 공을. 뭐 이런 어떤 시나리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야기가 제가 비관적으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황도 있다라는 것 알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냥 뭐 단순하게 한덕수 기각, 한덕수 각하, 뭐 8대0 그리고 또 뭐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8대0 이렇게 말하는 건 저도 너무도 많이 해서 자꾸 하니까 제 스스로 속이 허해지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가끔씩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곁들여야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저쪽 개딸들이 모여 있는 곳은요. 거기도 비관과 낙관이 교차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선거하는 걸 이제 기다렸죠. 거기서 100% 탄핵될 것이다, 파면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한덕수가 먼저 나온다 그러니까 김이 좀 센 듯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아주 해석하기 참 쉽지 않은데 한덕수가 인용될 경우에는 이들은 원래 자신들이 갖고 있던 최상목에 대한 탄핵 카드를 계속해서 밀어붙일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가 기각이나 각하돼서 돌아오게 되면은 이럴 때는 진짜 그 2명 헌법재판소 2명 나중에 올라갔던 2명이 문제가 됩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만일에 민주당하고 헌재하고 지금도 무슨 연결선이 있다 그러면 뒤에서 어떤 공작을 벌였다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용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그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 것을 고려한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덕수 총리가 만일에 인용되면 윤 대통령이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뭐 100%죠. 그래서 우리는 좌우지간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기각되어서 각하되어서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라고 그 연장선에서 어쨌거나 그 후에 일은 또 그 후에 또 대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여야 혹은 좌우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선은 너무도 달라가지고 가운데는 없습니다. 가운데는 없기 때문에 24일 월요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답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희망하기를 일단 한덕수는 원대 복귀 그 후에 최상무이가 임명한 2명을 이제 문제 삼아 가지고 헌재 선고를 지연시키는 쪽으로 그래서 이민성과 문영배를 쫓아내고 6인 체제 속에서요 결론을 못 내리는 상황 그걸 어느 정도 끌다가 대통령이 새로 이제 2명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완전히 대통령이 살아날 수 있는 윤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림 카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걸 해내야 되죠. 그러니까 거쳐야 될 단계가 많습니다. 자, 그 가운데 변수들이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한덕수 변수, 이재명 2심 선거 변수, 최상목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